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신성 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고요. 제가 최근에 이 신성 델타테크를 기준해서 이야기를 계속 드릴 때 어떤 이야기를 드렸었냐면, 이제는 고가에 다가왔다. 물론 지금 신고가를 달성한 것은 맞지만 이 구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실제 주가가 내리고 있는 이 내용을 보니까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 많은 영상을 찍어서 제가 좀 알렸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요, 철저하게 냉정함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1 이평선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21 이평선은 이탈을 해야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나쁘게 이야기를 드리거나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아니라, 자, 지금은 이제 저는 정확히 이날 매도가 됐습니다. 실제 제가 이따가 확인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 고가 69,600원을 정확히 잡지는 못했지만 대략 한 64,0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전량 매도가 되었다. 그 이후에 오늘까지 합해서 대략 하락폭이 한 30% 정도 나오니까 오히려 이 저가 구간에서 저는 다시 재매수를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 정도의 상승폭을 먹고 여기까지는 또 비어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드려요. 제가 신성 델타테크를 처음 찍은 게 이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유는요, 한 가지 내용 때문이에요.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 오케이, 맞아요, 맞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 주가가 움직였다. 움직인 게 뭐다? 신고가다. 그쵸?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는 무조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을 정확히 거친 이후에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6만원대까지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 여기 9월 달에는 또 제가 방향을 또 바꿉니다. 여기서는 매도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 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가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돼야 돼요. 그 첫 번째는 실적에 대한 확인,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꿈을 꾸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초전도체는 사실상 우리가 무언가 좀 꿈을 이 6만원대 시가총액이 2조에 달하는 여기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가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따랐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꿈을 계속 꾸기 위해서는 상용화 단계에 어떤 식으로 거쳐야 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직 정부 측에서도 이야기가 없었고, 그리고 주가는 올라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매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렸었습니다. 그게 뭐였었냐면, 자, 프리미엄이 빠지면 이쪽 구간에서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세력이 자금을 회수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게 쌍봉 구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를 한다. 만약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도를 못하더라도 이거보다 낮은 위치에서 매도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구간은 여기 있는 회색선 있죠. 이 구간에서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만 포기를 하면 우리는 안전한 매매를 하면서 30% 정도의 수익을 다시 먹고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욕을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가 고가에서 충분히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 차례의 하락 구간만 거치면 이제 다시 매수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매수 구간으로. 그러면 여기서 대략 한 10% 정도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고가 대비 제가 챙길 수 있는 그 수익의 폭은 다시 40%가 되죠. 자, 보세요. 여기서 수익, 그쵸? 그리고 여기서 뺐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수익, 그리고 여기서 또 뺐다.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매물 소화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시세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려버리면, 예를 들어서 61 이평선을 이탈한다, 이런 건 상관없어요. 이런 건 상관없는데 강하게 하방 쪽으로 밀어치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기 고가까지 회복하는데 한 100% 정도의 추가 상승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2배 올라가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부담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러면 올라가면서 이쪽에서 또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는 무조건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지난 영상을 봐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가격에 대한 집중을 해가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 만약에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고가 뚫고 넘어갈 수 있다. 자, 근데 저는 무분별하게 무조건 올라가니까
버텨라. 지금 내리고 있는데, 아니 고가 대비 30% 내렸는데 무조건 올라간대. 이거 자체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철저하게 가격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자, 첫 번째,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자, 내용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뭐 소통방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거의 뭐 공부를 시켜드리는 그런 방입니다. 그리고 10월 10일경. 자, 여기 보시면 10월 10일 날 단타 종목이 진행이 됐죠. 그쵸? 이렌시스가 진행이 됐는데, 이렌시스는 계속해서 급등세가 나온 종목입니다. 그쵸? 10월 10일 날 나갔죠. 내용 보시면, 자, 요 날입니다. 10월 10일 날 조정을 받았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와죠.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신고가 매물 소화, 그리고 또 신고가 매물 소화 다시 돌파하는 구간에서 저는 매수를 한 겁니다. 그쵸? 그쵸? 이 구간을 절대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자, 시가 보이시나요? 하락할 때 매수가 들어갔죠? 그쵸? 애초에 저는 올라가 있는 종목을 철저하게 피합니다. 몇 시에 나갔나요? 10월 10일 8시 37분. 정확하게 나가죠. 시간이 찍혀서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근데 이때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주말에. 자,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에 대한 얘기를 드렸느냐. 자, 보세요. 오후 12시 한 40분 정도 됐는데, 주말 동안 이스라엘과 무장단체인 하마스의 분쟁이 있었지만 미증시는 반등했다. 그러면서 쭉 내려보면, 자, 보세요. 시장은 무시하고 종목에 집중해야 될 때다. 이때 시장이 많이 빠졌거든요. 시장이 빠졌는데도 시장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다. 전쟁 관련한 내용은 안타깝지만 단기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고 충분한 주식시장의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하이닉스는 다시 신고가가 나왔죠. 일주일 정도 기간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내용을 보시면 신성 델타테크 고가는 64,000원이다. 이미 고가 나왔고요. 이제 매도해야 될 때다. 이날 12시 49분입니다. 10월 10일 날. 자, 내용 한번 보시면 10월 10일 12시 48분에 대한 시세입니다. 62,800원이에요. 이때 초전도체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되게 꿈에 부풀어 계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을 나쁘게 보지 않아요. 올라가는 주식은 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을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더 올라갑니다. 근데 이미 올라온 주식은 빠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 빠지는 구간을 뭐라 그러죠? 눌림목 구간. 눌림목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래서 이 눌림목 구간에 우리가 매매를 해놔야 되는 거다. 근데 너무 많이 오른 이 주식들 있죠? 이건 최소한의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쵸? 그 최소한의 확인이란 요 내용이에요. 자, 이 구간에서 이미 신고가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제가 왜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요?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얘네가 진짜 돌파를 하는구나. 그쵸? 그래서 제가 요날 매수를 한 겁니다. 전날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게 뭐라 그러죠? 그쵸? 상승 잉태형이라 그러죠. 그쵸? 상승 잉태형이라고 한다.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보통 양봉을 크게 만들고 중간에 하나 껴있는, 음봉이든 양봉이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승 잉태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무시하고 진행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후에, 자, 제가 9시 28분에 뭐라 그랬죠? 신성 델타테크 내일 급락 나올 수 있다. 내일 매도 예정이니까 준비하세요. 이게 10월 10일이고요. 그리고 10월 11일 날 정확하게 매도가 진행된 겁니다. 물론 이때도 10월 12일 날도 단타 종목이 나갔죠. 일진전기. 이 종목은 이렌시스처럼 급등을 하지는 않았지만 한 10% 정도의 시세가 지금 진행이 중입니다. 그쵸? 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신성 델타테크만 주식이 아니라 우리가 매매하는 건 반드시 한 가지 내용만 기억하자. 자, 보세요. 신고가, 매물 소화, 확인, 신고가, 매수, 추가 상승. 간단하게 보시는 겁니다. 무조건. 제가 왜 이렇게 보냐면요. 가격만큼 직관적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가 나오죠. 제가 정확하게 매도하고 난 이후에, 자, 보세요. 이런 상황이 나온 거죠. 10월 12일 날. 그쵸? 13% 하락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오늘까지 하락 중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이에요. 요게 10월 12일 날. 이때 제가 반등이 나오는 와중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쭉 내려보면 10월 13일이죠. 그쵸? 신성 델타테크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어제 급락 후에 되돌림을 보내고 있다. 유지되는 시세가 아니고 지정한 가격대까지 매수 대기하고 지금 절대 보유 금지. 제가 지정한 가격대를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제가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입장을 하신 분들의 좀 편의성을 위해서, 좀 형평성을 위해서 가격대는 제가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하시면 다 보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시황과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뭐 단타 종목 그리고 스윙급에 돌릴 수 있는 이런 종목들까지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으로 반등할 수 있는 가격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릴 테니까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한테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면 보세요. 지난 금요일에 신성 델타테크 급락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다.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도 빠졌다. 이렇게 그쵸? 그리고 나서 쭉 진행을 하면 당연히 단타 종목이 진행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관련돼서는 제가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반도체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2차전지보다 지금부터는 무조건 반도체를 매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초대형주보다는 한미반도체 ISC 같은 중대형급 종목을 노려야 되지만 이 구간에서 한미반도체도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건 앞으로 실적이 붙어 들어와요. 상용화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거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그리고 쭉 내려보면 자 보세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피델릭스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피델릭스 보겠습니다. 상한가가 풀렸네요. 27%까지 지금 자 시가에 나갔으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제가 매도를 해서 그쵸 신성 델타테크 매도를 해서 다른 쪽에서 자금을 운용을 하고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는 내용은 여기 신성 델타테크를 이제 매수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철저하게 가격 전략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준비를 해왔습니다.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나오는 원리는 신고가를 달성하고 난 이후다. 왜 그러냐면 가격이 먼저 선반영하기 때문이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주식시장에서 실적보다 내용보다 그쵸 이슈보다 모멘텀보다 어떤 호재거리보다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반영하는 게 가격입니다. 그쵸? 그리고 그 가격이 먼저 반영했을 때 가격 부담이 생기고요. 조정을 받는 이유는 앞으로 좋아질 내용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내용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확인을 하는 과정을 지금 신성 델타테크는 보내고 있는 거고 제가 지금도 가격이 중요하다. 무분별하게 매수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요. 잘 들으세요. 효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게 단기 보유 전략이다. 그쵸? 그리고 한 차례의 하락이 추가적으로 남아 있으니까 지금 혹시 내가 신성 델타테크로 인해서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매수해 보고 싶다 또는 추가 매수 자리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자,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놨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모든 부분을 다 맞춰왔다. 물론 정확하게 고가 구간에 내가 팔고 나온 건 아닙니다. 고가 대비해서 한 5%에서 한 10% 정도 이 사이에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건 철저하게 가격 전략입니다. 그리고 가격 전략은 무조건입니다. 이건 잘 들으세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식이고요. 그리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왜 냉정하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가격이 어떤 식으로 잡히게 되어야 되는지를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를 포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계속 강조를 드린 내용은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했을 때 신성 델타테크와 같은 주도주급의 즉 대시세 종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시세 종목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 왜? 신고가는 계속해서 발생을 하니까 그리고 그 첫 번째 구간인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죠. 자,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단기 수익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질 수 있고 당연히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은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요, 한 종목의 비중을 제대로 태워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23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였는데 에코프로와 함께 지금 말씀드리는 24년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우선 세력들이 5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상승을 시작했을 때는 2개월 전후에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2개월이라고 해서 정확히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를 시작한 이후에는요, 시간적인 부분이 맞지 않을 때 바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세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매매가 필요합니다. 시세가 발생하지 않은 지금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2가지를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5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평균적으로 2개월간의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시세가 나오기 전에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는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도구인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 필수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양극재는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를 17만원을 기준해서 매수 주문이 나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습니다.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죠. 예상 수익 범위의 기준은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자, 여기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23년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는 지금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24년도에 나올 대시세 종목도 에코프로와 같은 친환경이라는 성장산업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는 자, 이런 3가지의 공통점을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이든 이 3가지 조건 안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시세가 진행되는 시작점에는 신고가 이후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24년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 보시면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충분한 매집 구간을 거쳐왔고요. 물론 하락폭이 크다는 건 앞으로 나쁠 부분을 먼저 선반영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량한 재무 상태를 갖춘 종목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가는 항상 선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이미 바닥 구간 이후에 신고가 구간을 이미 달성했다는 건 앞으로 나빠질 부분을 먼저 선반영했고요. 좋아질 부분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로 주식 시세의 본질인 선반영 논리에 맞습니다. 이런 종목 중에서 무조건 에코프로와 같은 정부 정책의 방향과 같은 방향성을 띈 종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 정책의 방향입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에서 사실상 친환경은요, 거스를 수 없죠.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래도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시세 조건을 모두 갖춘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2024년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대시세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2024년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